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아니란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세 가지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거든요. 노동 현장을 멈춰 세울 노란봉투법, 나라 금고가 비어 군대조차 굶주리는 재정위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인 퇴직금까지 넘보는 국가의 손길까지. 이 이야기들은 서로 떨어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겪게 될 생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폭탄,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따뜻해 보이죠. 어려운 노동자를 돕는 기적의 봉투 같은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에 내리는 사망 선고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하청업체의 파업에 대해 아무 상관없는 원청 기업, 즉 대기업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주 큰 고깃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 멀리서 고기를 배달해주는 정육점 직원이 월급 올려달라며 여러분 가게 정문 앞에서 드러눕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원과 계약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가게 사장이고 돈이 많으니까 저 배달 직원하고 직접 협상해. 안 그러면 너 처벌받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노란봉투법이 만들려는 세상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이제 자기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수천 개 하청업체의 수만 명 근로자와 일일이 만나서 협상해야 합니다. 협상이 안 되면요, 바로 파업입니다. 공장은 멈추고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마라며 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바본가요?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며 짐 싸서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이라는 비유가 서울의 방어력을 상징한다면 이 노란봉투법은 우리 산업의 방어벽을 우리 스스로 망치로 때려 부수는 꼴입니다. 대기업이 떠나면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일감이 끊기니 줄도사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우리 경제의 심장은 멈추게 될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게 곧 닥칠 미래입니다. 자, 그럼 나라가 돈이라도 넉넉해서 이 위기를 막아주면 참 좋으련만 현실은 훨씬 더 참혹합니다. 두 번째 폭탄, 바로 사상 초유의 국방비 지급 불능 사태입니다. 2025년 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나라 지키는 우리 병사들의 밥값과 총알 살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내는 그 엄청난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뿌려댄 방만한 복지 지출,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텅 비어버린 세수 때문입니다. 나라 빚은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데 정작 국가의 가장 기본인 안보에 쓸 돈이 없습니다. 서울을 북쪽에서 지키는 산의 지옥, 우주방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내부의 재정 위기가 안보에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쏠 병사들이 배를 골고 있고 훈련할 탄약조차 제때 못 사고 있는데요.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라던 위협들이
이제는 우리 목을 조에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군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재정이 무너진 나라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폭탄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가장 화가 날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 퇴직금 기금화 논란입니다. 정부가 지금 31조 원이라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규모의 국민 퇴직연금을 국가기금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명분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전문가가 굴려서 수익률을 높여줄게. 그럼 내 노후가 더 든든해질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재정 고갈 상황과 연결해보세요. 나라 고가는 비었고 환율은 미친 듯이 널뛰고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정부 눈앞에 31조 원이라는 눈먼 돈이 딱 놓여 있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 이 돈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일까요? 텅 빈 국고를 메우거나 정치적 생색을 나내는 사업에 쓰거나 환율 방어하는데 이 돈을 쏟아붓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이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해서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내 돈을 국가가 내가 더 잘 관리해줄게 라며 강제로 뺏어가는 꼴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 돈을 굴리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엉뚱한 데 투자해서 날려버리면요? 내 퇴직금이 반토막 나면 국가가 책임져 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내 노후가 걸린 소중한 돈이 정치인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걸 보고만 계실 건가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숨통을 끊는 노란봉투법,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국방비 고갈, 그리고 국민의 마지막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퇴직금 기금화. 이 세 가지 사건은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효율성을 잃고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생존을 압도할 때 나타나는 아주 선명한 망조의 징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알맹이가 하나둘씩 썩어 문드러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요새가 되고 한강이 격전지가 되는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경제와 시스템이 안에서부터 붕괴하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무책임한 정책과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그저 지나가는 걱정으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경보음은 이미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며 계속 잠들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대로 가다간 우리 퇴직금, 우리 일자리, 우리 안보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이 있고 더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경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